강아지에 대해서는 제가 선수야. 관련된 책은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관심 안 가지도 쏙쏙 들어와. 뭐 스포츠에 물빨래 들듯이. 여러분 꽃을 사랑하시니까 꽃에 대한 얘기가 들어오고, 우주를 좋아하세요? 꿈을 좋아하세요? 그 사람에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독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 자기의 호기심, 자기의 관심, 도전, 어떻게 하면 이 국민들, 우리 도민들 어떻게 할까? 그렇게 관심 가지면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사님 옛날 연애할 때 찍찍 나가요? 네, 못 내면서. 그런데 오늘 제가 고향 오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드레스 코드 맞춰본 거예요. 청바지도 처음 입어보고. 괜찮아요? 네. 박수 쳐주세요. 나이 든채 않으려고. 그러면 데이트하고 갈 때 찍찍 나가지 않아요. 옷 내면서 연기분들. 자, 밥 먹을 때 바로 먹는 사람 있나요? 바로 먹는 사람도 있겠지. 손 씻고. 종교를 가진 분은 기도하고. 그래 소화가 잘 돼. 이건 과학적으로 인정됩니다. 책을 읽을 때 준비하고 있지. 2시간 막 땀을 흘린 청년에게 야, 책을 읽어 읽혀줍니다. 속에서 불이 났어. 막 하면서 울고 있죠. 저도 청년 시절에 이 과정을 거쳤어요. 책 읽혀줍니까? 안 읽혀. 그때 저 같은 사람, 야, 일어나, 천천히 걷자. 숲속으로. 빵 진심에 닦고 오죠. 소리, 발소, 채소 닦아버렸어. 오늘 흐르는 소리, 음악이야. 마음이 참 우울해져. 그때 지금 그것도 어려워. 자, 앉아봐. 자, 명상에는 시작이 호흡이라는 게 있어. 알아서 해볼래? 여러분 해보시겠습니까? 눈을 떼보세요. 눈을 떼보세요. 허리를 들어보세요. 어깨 들어서 툭 내리세요. 자, 좁은 입 앞으로 눈은 코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코는 입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입은 마음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를 따라서 이 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입력하기 잘 아시는 분들 많은데 길고 따라서 해보세요. 길고 깊고 고요하고 가늘게. 그래서 올려주세요. 처음이니까 코끝으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쉴 때 길고 깊고 고요하고 가늘. 한번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한 번 더 내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사가 돼서 어떠셨어요? 이 속에서 이 노래를 가요적에 들끓어도 오 길고 깊고 고요한 가사 부분에 마음이 참 그때지. 그때 지상하다. 그때 보고서 쓰라. 그때 사람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으라. 감정 털어내고. 그래서 정독은 우리 세상의 모든 행간에 읽어내는 기본적으로 사랑할 때, 누구 앞에서 발표할 때, 무대에 설 때,
부처님 한번 치분해야 되지. 하고 여러분 치분하면 큰일 납니다. 중간에 가시오. 해제가 몇 분 하는가 아시겠어요? 4분. 우리 연습하면 몇 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 지사님 저 여러분들이 한 호흡을 1분 할 수 있으면 2분은 바로 정독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연습. 그 다음에 속독, 정독, 다독. 마지막에 다독에 한 사람이 1000권, 10,000권 읽는 것을 다독이라고. 저는 그래서 1000권 읽기, 모든 국민이 특히 20대까지 1000권 읽어라 이 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진정한 다독은 한 권의 책을 10번, 100번 읽는 것입니다. 특히 고전. 한 살 어렸을 때 고전을 읽은 사람은 세월이 가도 그때 읽었던 그 흔적이 50년, 60년 아이고 그런 글이 거기에 있었어. 10번 읽었는데 그때 고전 중에 최고의 고전은 뭐냐? 경전입니다. 성경, 법화경 어마어마한 세상에 거기에 있는 우주가 다 들이 꼬맹이 때 읽을 때 몰라. 나는 목사의 아들이어서 어렸을 때 성경 읽었어요. 몰라. 그런데 지금 제가 7학년 4반인데 지금 읽어도 100번을 읽었는데도 아 이런 구절이 있었구나.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 거리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한 사람도 어렸을 때 여러분 자녀에게 고전을 읽게 하십시오. 경전을 읽게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독서법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직접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생겨난 어휘들, 그 다음에 독서를 통해서 생겨나는 간접의 어휘, 이것들이 어디에 머무르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직업, 꿈, 이것이 녹아져 있다. 자, 누구든 글을 쓸 수 있는 뭐냐? 재수가 있든 어떤 누구에게는 자기 삶이 있기 때문에. 삶은 뭐예요? 라이프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글을 쓸 수 있어요. 엮으면 돼요. 근데 이게 또 기술이 필요합니다. 독서법에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의 삶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버님이 제주도 서귀포 출신인데 저희 어머니는 부안 줄포 출신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였는데 기독교 장로회 목사였어요. 7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개척교회를 세웠어요. 10번 넘게 이사를 합니다. 요새는 바가지.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지 못했어요. 유명해요. 어디 저놈은 숟가락만 들고 다녀요. 그런데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어요. 전설이죠. 점심 때 주면 내 책상 위에 막 음식물이 쌓여. 저희 때는 고아들이 많았어요. 부잣집 아들, 이모아이. 이게 정신이야? 쌓여. 숟가락만 들고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형제가 친하면 제가 지금도 이제 정말 정말 닭장을 만들어가지고 달걀 몇 개 만들면서 책도 사실 설교해줍니다. 이렇게 친남매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대의장대회에 나가라고 선생님이 나갔는데 장원을 했었지. 글 쓰는 재주가 저 안에 있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합니다. 선생님이 대의장대회에 나가. 그때 비였어요. 비. 제목. 구준비가 한 달 동안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구준비가 쏟아지면 옛날에 그 가난한 집들은 어떤 현상이 생기죠? 그런 연식이 아니죠. 지금 그런 집 없을걸? 천장에서 물방울 떨어져. 지사님도 그랬어요. 그럼 누가 바빠요? 엄마가 바빠. 큰 그릇 작은 그릇 걸레질하고 한 방에서 9 식구들이 이제 드글드글 한대. 그걸 아들이 본대로 적은 것이
저의 첫 번째 그리고 자원이 됐습니다. 이걸 마시려면 박수를 보내주시고. 최초의 경험에 피. 그렇지. 우리 어머니는 밤마다 일어나서 실로폰. 우리 어머니는 밤마다 일어나서 실로폰 노래를 하는 거죠. 지금도 정말 눈물나게 감사해요. 어머니가 고생하는 모습을 아들이 본대로 죽었는데 코믹하게 퐁당퐁당. 근데 그런 표정을 저에게 보여주신 어머니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이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이런 표정에서 그런 글이 안 나왔어요. 본대로 코믹하게 듣다가 맨 마지막 분들이 한 달 동안 쏟아지는 구준비, 우리 집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은 우리 어머니의 눈물이었다. 심사위원이 이 꼬맹이가 이런 감수성이 있어? 우리가 꺾는다고 쉰다고 그래. 이 언어를 이렇게 꺾을 줄 알아? 그게 저는 글쟁이. 그래서 교지, 편집자, 분해부 뭐 온갖 일을 하다가 대학에 딱 들어갔어요. 내가 전주 이리국민학교 5학년, 전주 중앙초등학교 6학년, 전주 북중 전주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드리는 이런 얘기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왔어요. 아침 인사 원철이라고 만나. 왔구나. 숟가락만 들고 다니까 알아. 저는 용돈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궁핍한. 왜? 연애 편지 다 써줘. 연애 편지 쓰려면 들어야 되거든. 들으면 보여. 이게 저에게 자존심이에요. 대학에 들어갔네. 제가 연수대학교 나왔는데 연수춘추 편집부장이 됐어요. 헌법의 hil자만 활자화해도 사형송고 내리고 실제로 집행하던데 겁도 없이 십계명이라는 칼럼을 썼어요. 지금도 있어요. 연쇄춘추. 보들레리의 악의 꽃이라는 시집이 나왔어요. 악의 꽃. 야, 시대를 형성하는 것 같아요. 그 악의 꽃이라는 말을 쓰고 제가 부탁에 들어가서 기급 조치 구호로 제접했어요. 786명이 집단 제접을 당했어요. 각 대학의 총학생회장들, 대학신문 편집장들, 그때 편집장들도 다른 친구들이죠. 유수한 서클의 회장들 786명이 한 방에 나갔어요. 콩밥 먹었어요. 콩밥들 좋아해요? 집에서 드셔야 돼요. 저는 국가에서 좀 해먹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징집을 합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 해서 참년 정확한 2년 6개월 강제징집을 당했어요. 그럼 과장하면 매일 밤 집하고 당했어요. 멍청이 있어요. 멍청. 네, 우리 안티 거버먼트 스튜던트 대저학생 2등병들 12명 했는데 만원 멍석에 만원 약방만 입햄 파스러져 온몸에 피멍이 그 배치가 옆에 안 돼가지고 한 6개월 지나면 저 몸뚱이가 젊으니까 다시 되살아. 근데 속에서 울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새끼 말어 꼬마야 반병신이 돼서 세상에 나왔어. 이력서를 받아주지 않아. 이력서. 자, 여러분, 이력서를 받아주지 않는 20대 중반 초반의 청년이 광활한 거리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 정말 이놈의 세상 안 무너져. 안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장가를 갔어요. 빙글의 바나나 우유를 제가 그때 좋아했는데 뺏겨서 면이온 여자, 친구도 떠나는 면이온 여자가 천사처럼 보여서 나가서 저 여인을 취하리라. 그래서 나가서 남이섬이라고 아시죠? 그때 통영기가 있을 때 강 건너가면 끝이야. 역사 이후에 전기밥솥 하나 놓고 결혼을 했어요. 친구들이 와있지만 연세대학교 루스체에서 결혼을 잘. 이 계산대에 앉아있던 친구가 저를 보더니 신혼 휴가 갈 돈이 아니네. 친구들은 덕분에 휴가 잘 갔다 올게. 신혼여행 잘 갔다 올게. 그리고 전기밥솥 하나에 있는 신혼방에 일주일 숨어 지냈어요. 저는 신혼여행을 가보지 못했어요. 할 일이 없어. 남산 도서관에 갔어. 무료로 갈 수 있잖아. 그래서 도서관이 꼭 필요합니다. 안 일으켜. 잘 수가 있어. 물 한 잔 마셔. 산에 올라 남산에서 서울이 샥 보이네. 내가 거할 곳은 집 한 칸 없어. 야, 내가 10분만 여기 내가 잠잘 발뻗을 공간이 어디가 있나 이런 생각하다 다시 일주일 지나니까 문장이 보이기 시작. 빨리 이제 독서 가도록 생겼어. 역시 나중에 어두워야지. 근데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김동현 지사. 우리도 청년 시절에 남산도서관, 정북도서관에서 살았대. 안 읽은 책이 그때 도서관 그 책이 이분을 만들었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 해본 게 없어요. 포장마차도 해보고 하루 만에 서도는 포장마차 아무나 못합니다. 그 세계는 무섭습니다.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가 문방구라고 그래서 친구들 해가지고 이 지금은 명문이 됐어요. 중국동에 병원고등학교 개원할 때 좋은 자리라고 했는데 손바짝 들고 가니까 옥덕방 아저씨가 사라져 버렸어요. 사기를 당했어. 얘기 듣기가. 그리고 웨딩드레스 가게를 시작했어. 6개월 만에 꽃치기처럼 우리 한강으로 갈까 고층빌딩으로 갈까 부부싸움을 엄청나게 하다가 아현동 산동네 고개마루에 행복의 문이라는 가게를 열어보냈는데 제 아내가 2번 유산을 했어요. 8개월 넘긴 유산. 여성분들 아시죠? 2번 유산. 거기가 북창 산동네인데 웨딩드레스 덩어리가 크잖아요. 열단째 뿌리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거기서 넘어지면 기염에 이게 또 서로 위로하고 해야 되는데 다투는 거죠. 좀 조심하지. 제가 그만에 제 아내가 뚜껑 열려가지고 내가 그걸 조심 안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왜 그 말도 격해지 궁핍한 그래 응답을 하자. 아니야 고층 빌딩이 빨라. 안 따라와? 제 아내가 따라오다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 이런 분을 밤새만 그러다가 뿌리 끝나면 돌아가신 한창기 사장이 저를 구제해줬어요. 첫 달 월급을 받았는데 아니 이렇게 행복한데 돈까지 가자. 박기 기자들이 늦게 출근한 11시 출근에 밤새 그랬어요. 저는 밤샘을 하고도 9시 출근하면 8시 반에는 체리옷이 들어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열심히 하는데 또 전두환 아저씨가 뿌리 분함을 강제 폐간시켰어요. 썬데이 속으라고 같이
서대체육을 좋아하셨어요. 이대 교종에 정기 간행부를 쓸어냈어요. 다시 백주가 됐어요. 근데 그때 동아일보에 돌아가신 최우석 국장이 그때 경제부장 하던 이분이 뿌리긴 나무를 보다가 제 글을 좋아하셨어요. 야, 글 맛이 좋다. 그래서 이런 글쟁이를 신문 기자 한번 시켜보자. 실험적으로. 신문 기사의 빛깔이 달라질까? 이분의 표현. 그래서 전무한 일입니다. 거기에 경상도 신문이라고 하는 전라도 출신 졸업장도 없었던 저를 최고 대우로 동아일보 기자로 그때 만난 분이 김문입니다. 그분이 하루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뒤에 것은 다 아직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젊은 교육을 비슷해. 인생의 책이 있으시오. 인생의 책. 그리고 당신의 인생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그분의 인생의 책. 죄송하시네요.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역. 수없이 읽으십니다. 그분의 역사관은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에서 7사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두 프레임을 가지고 고대 문명, 고대 역사, 고대 종교, 고대의 삶 이것을 분석해 놓은 책이 역저예요. 저는 그 책을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한테 회초리를 맞으면서 중학교 2학년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 책 아놀드 역사 연구 상중하 지금 한 권으로 묶여 있어요. 지금 그 네 권의 책이 제 서재에 보물처럼 꽂혀 있어요. 이 책 읽고 밑줄 긋고 독서카드 써. 그리고 정신이 설교 준비할 때 독서카드 보여주면서 독서카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 모르겠어. 우리 형님은 가출해 버렸어. 형님 따라가다 제가 터닝했어. 나라도 맞아주고 우리 아버지 고생하시고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연서춘치 기자하면서 읽으니까 거기서 영감. 야 이렇게 세상을 보면 엉터리로 만든 독서카드가 말을 걸어. 우리 나무 5년 동안 일필이지하게 봅니다. 제가 아마 그때까지 15번 읽었어요. 기사 쓸 때마다 취재했어요. 중앙일 때는 막 100장, 200장 매달 써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한번 상상해보세요. 한 노련한 정치인과 젊은 기자가 한 번에 책을 놓고 이 얘기를 합니다. 눈동자. 그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걸 청와대로 불렀어요. 그때 중앙일보 정치부 차단돼. 노동자다. 와대식이라서 제가 어떻게 쓰다니 왜 같이 그때 일하던 우리 아까 몇 분 만나뵀습니다. 제가 당돌하게 여쭸어요. 어떤 면입니까? 어떤 면 연설문 있습니다. 그렇죠. 제 꿈이었어. 그 자리는 구분이라는 거였어요. 그 얘기를 최근에 한 적. 더 말할 게 없어요. 저는 더 말할 거 없어요. 개인적에서 최고의 영예예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뭐 취임사 그다음에 무슨 후보 순환에서 좀 도와드리면서도 거기까지가 끝이다. 더 말할 거 없어요. 우리 연설문을 쓰는 거는 어마무시한 일. 연설문 쓰는 자리로 했을 때 제 머릿속에 20년 전으로 들어갔어요. 제 아내하고 팍 터지게 싸우고 철만 안 되는 옆에 싸우지 마. 다시는 한가하게 가자 소리 하지 않을게. 나한테 꿈이 있어. 뭔데? 기자 되는 거야. 아이고 졸업장도 없어.
지금 언론 고시가 300대 1에 꿈이야. 하나 더 있어. 울먹이면서 내가 죽기 전에 대통령 연설문 하나 쓰는. 근데 제 아내가 개구나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여러분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그때 발작이 나서 그걸 할 수 있겠네. 졸업장 필요 없잖아. 당신 글 잘 쓰잖아. 당신 연애편지에 내가 뽕 갔잖아. 그거 할 수 있겠네. 자, 여기 위대한 언어가 있습니다. 위대한 원리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도 아무리 황당한 꿈을 꿔도 딱 한 사람만 좋네, 좋은 꿈이네 응원해주면 그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져. 기도와 같아. 즉각 이루어지기도 하고 기다렸다가 이루어져. 제가 충주에서 왔는데 충주에 깊은 산소 온다서 지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어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800억이에요. 국가예산 이론도 쓰죠. 무슨 모기업이 있는 것도 그 돈이 아침 편지를 받는 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저의 집을 도네이션해서 5억이 기금 만들었어요. 그때 그 재단 아까 잠깐 얘기했어요. 공익재단이지 영수증 발행할 수 있는 과정을 얘기해요. 그렇게 하고 지금 받는 분들 800억 예산 세웠던 20년 못했던 10년 만에 그 일을 시작하니 드디어 고돈 아침해졌으니 마각을 드러내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와서 잘 이런 걸 만들어줘서 우리 가족이 행복했어요. 잘 잡혀있어요. 다시 일어서게 됐어요. 한 사람이 좋은 꿈을 꿨을 때 다 떠나도 단 한 사람만 남아도 그 꿈은 이루어져요. 그것이 저의 삶.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인데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나 한강에 갈래, 나 준비딩 할래 하는 경험을 갖고 계세요? 그건 좋은 글쎄.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서사, 개인 서사,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서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좌장 역할을 하면서 그 스피치를 쓰는 분들에게 이 자리에도 우리 지사님 스피치 쓰는 분 여러분이 고난을 어려운 그때 그분은 힘들지만 글을 쓰는 사람은 기뻐해. 왜 그래? 체계적인 명문은 그때 탄생합니다. 한창기 사장이 저에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그 책을 읽게 하시면서 부드러운 간만 우리가 함석헌 선생의 아들도 투입의 책을 주시면서 부드러운 것만 먹으면 네가 상한다. 단단한 것을 먹어야 네가 힘들어져. 정신도 구하간다. 그리고 20대를 견디게 하는 독서였으나 말씀드렸죠. 70년대 투박이 민주문화를 담았던 잡지 뿌린 피나무는 글쓰기의 정신적 포도가 되었습니다. 한창기 사장이 저한테 어록을 남겼어요.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는 돈을 낙엽처럼 태울 줄 알아야 한다. 제 머리를 띵 하게 했고 그것이 공자서 만들 때 저에게 시그머니가 됐어요. 글쓰기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고요. 글쓰기는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는 창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과 감정을 글로 붙잡는 순간 평범한 일상, 특별한 의미를 갖고 이를 통해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자아를 성찰하고 뚝뚝 넘어가고 자신과의 대화 김대중 대통령 얘기인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81년 사형수 김대중 시절에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글로 남은 게 있어요. 이미 지금 AI 시대, 챗GPT 이 시대를 예견한 얘기예요. 내가 뭘 물어보면 애들이 대답을 해줘. 이런 세상이 와. 그걸 봤으면 이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귓등으로 흩지 않았어요. 곧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에 사흘이라고 나흘 시대가 와요. 이제부터 인간의 문제는 여가를 어떻게 하느냐, 여가를 타락돼 낭비된 그런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정신적 현상을 가져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느냐, 그것이 이제부터 인류 앞에 주어진 과제예요. 81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4.5일, 4일, 뭐 공무원은 이재명 대통령 말씀에 따르면 공무원 휴가도 없다, 주말도 없다 이런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우리의 보편적인 삶은 4.5일, 4일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2.5일, 3일은 쉬는 노는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대중 대통령은 사흘 노는 시대가 없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죠? 저희가 남들이 놀 때 일을 하는 구조 속에서 20년을 보냈어요. 이게 산업입니다. 마음산. 여행하고 쉬고 밥 먹고 즐기고 어떻게 노느냐? 이게 산업이에요. 일자리예요. 그런데 모든 법이란 모든 관행은 4.5일, 4일의 기준에 맞춰져 있어요. 이걸 빨리 이동해야 미래가 열린다 이런 생각을 제가 다 넘어갔고 AI 얘기를 좀 제가 어시스트라고 하는 대학의 유명한 AI 대학원의 박사과정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박사 논문 쓰고 있어요. 이제 석사까지 했기 때문에 무슨 주제로 쓰고 있느냐? 길가메시 아시죠? 안다고 하세요? 수메르 일로 지금부터 5,000년 전에 문자가 서사시 그게 삶과 죽음, 천국의 문제, 불멸의 문제, 징후, 전쟁, 인간이 사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문자로 어마어마한 서사시. 그 서사시에서 히브리 성경들하고 홍수의 전설을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유하는 것을 언어로 남긴 최초의 문자예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어, 히라버, 라틴어, 영어로 된 동양으로 가서 산스크리트하고 우리 한글하고 좀 접목된 것이 많다는 연구들이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요. 재력되지 않았으면 저 언어학자가 됐을 때. 그런데 AI는 수십만의 조교가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길가메시의 사유구조와 언어와 고대 한글과의 상관관 AI를 기반으로 한 연구. 이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논문. 이게 가능한 것은 제가 이 AI를 만나지 않았으면 가능했을까요? 제가 장편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이 소설을 쓸 수 있을까? AI를 이용해서 샘플이 하나 필요하다. 지금 장편 소설을 쓰고 있어요. 주제는 제가 비밀. 아주 깜짝 놀라시고 AI 시대가 가능합니다. 자, AI 시대 여러분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너무 신문나게. 지금 AI는 AI가 있고 그 다음에 AGI가 있어요. 제너럴링이라고. 우리 지금 보편적인 사용하고 있는 인간보다 한 10배 정도의 똑똑하다, 스마트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ASI가 있습니다. 슈퍼 인텔리전스. 이것은 10,000배. 이것은 손정희 선생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대담하면서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이 ASI가 나가. 그래서 10,000배 똑똑한 스마트. AGI는 우리 인간하고 반려견의 차이라고 하면 우리가 반려견이 되고 AI가 인간이 되는 거예요. ASI는 우리 인간하고 근본과 차이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 지사님도 해당될지 모르겠어요. 대충 살고 가도 돼요 이제. 근데 우리의 새끼들은, 자식들은 어마어마한 세상 살고 있는 빈부격차 이상의 엄청난 지식 정체에 있는. 여기서 한 걸음이라도 먼저 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차가 너무나.
근데 이 AI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획하는 거, 기획. 경험이에요. 어떤 경험? 고난의 경험, 사유의 경험. 그래서 극복하는 경험. 그걸 가지고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틀이라고 틀. 트럼프 페르소나 이런 얘기 하잖아. 이거는 글을 써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글은 가장 중요한 게 초안입니다. 초안. 자, 김대중 대통령 연설문을 제가 5년을 썼는데 제 책임이 뭐예요? 초안 책임. 아무도 제가 뒤에서 도와줬다는 거 물론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중은 몰라. 그냥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쓰나요? 큰일 나. 우리 지사님이 직접 스피치 쓰고 있으면 큰일 나. 그건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자료하고 지시하고 이거 다시 써. 녹음기 가지고 키워드 얘기. 그럼 누가 써야 돼? 선수들이 써야 돼. 그러면 제가 비서관 책임자인데 최종 책임자인데 저는 또 누구의 힘을 빌려요? 행정관 각 부분에 부처에 초안 써올린 사람. 그걸 보고 제가 마무리해서 대통령 보내고 대통령을 보시고 용기 가지고 마음에 안 드시는 깨알같이 대통령의 역할을 지금 AI 시대 우리는 그거에 대통령이잖아. 언론사로 치면 편집장 기사 쓰지 않아요. 그동안 했던 경험을 가지고 지시하는 거예요. 다시 써. 고약한 편집장을 막 짝짝 뛰죠. 이것도 기사야. 아니. 지금 AI 시대에 어떤 경험을 갖고 그 분야의 전문가인 사람은 세상만 이것을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AI 강국을 얘기할 때 인문 강국, AI 인문.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오늘 처음이었어요. 우리 문화원 원장님 어디 약간 또 연구원 문화원 다 중요한 자리. 박수 한번 좀. 근데 제가 그런 말씀했어요. 제 명함을 따로 하나 드렸어요. 경북문화원에서 저를 K과학자 촌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은퇴한 최고의 과학자들 다 만들고 과학자 마을을 만들고 있어요. 7월 1일 입주로 집을 줘. 그리고 토론을 해. 내일 모레 또 옹달새도 유수한 대학교 총장들 원자력 이런 분야의 최고 전문가 세계적인 전문가들 모았는데 인문과학자 저는 사이언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 인문도 과학 인간의 정신과 온기 그리고 인간의 연민, 사랑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은 AI는 괴물이다. 이것을 주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제가 촌장이 된 거예요. 그걸 주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라북도는 뭐예요? 박수 세게 치지, 박수. 전라북도는 뭐야? 이건 예약이에요. 예술입니다. Life is art야, art. Life is story야. 그건 글이에요. 그건 영화예요. 애니메이션이에요. 삶은 Life is song. 노래예요, 노래. 이게 예술이에요. 이 고향이 여기에 본 거지. 그래서 이제 오셨다고 하니까 여기도 K 인문과학자, 인문예술과학자. 전라북도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호남 출신 저를 출장으로 모시잖아요. 이철우 지사가. 대단하신 거지. 우리 김 지사님도. 우리나라의 최고 관광작가를 비롯해서 최고의 경기에 온 사람 모아서 저 출장시켜주세요. 저는 이것을 AI로 입니다. 농담이 그런 농담이 있대요. 이제 교수들이 논문을 쓸 때 많이 쓰잖아요. 세계적인 논문들을 쓰죠. 논문 누가 써요? 이렇게 묻는데 그러면 그 교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조교 같습니다.
그러니까 AI 시대는 저에게 수십만 명의 조교가 이 레일에 올라탄 사람은 끌어갑니다. 인문 강국 끌어가는 거예요. 프레임이 생기는 거예요. 풀코트가 생기는 거예요. 틀이 생기는 거예요. 육하원칙이라고 하는 틀이 기사를 만드는 것처럼 AI 시대의 이 틀, 제가 이 틀을 연구하고 있어요. 누구나 하면 돼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지시하면 됩니다. 그럼 AI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갖고 놀아. 노는 것 중에 제일 놀기 쉬운 것이 스토리다. 제가 고도리 아침 편지에 이메일을 해서 고도리 아침 편지 AI 챗봇이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챗GPT 안에 챗봇이 있어요. 무료예요. 경험해보세요. 경이로운 경험이었어요. 나 고도원 선생이 썼던 방식으로 나 이런 경험을 했는데 시호 하나만 여행교를 안 쓰고 싶어. 그럼 얘가 초반에 잘 어마무시한 세상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의 온기. 2분 남았네요. 제가 얼마 전에 청도에서 AI 영로와 국제 포럼에 갔어요. 1박 2일짜리 마지막 스피치를 저한테 시간을 줬어요. 스피치를. 아무리 세상이 AI로 춤을 추고 우주를 날아가 인간이 마지막 150살을 사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재수 없어요. 근데 150살을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살아요. 어마어마한 지금 신약이 개발되고 있는 AI,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이 다 그런 거예요. 재미나이 만들죠. 이셈을 만들었던 친구들이 노벨상을 탔다는 거예요. 단백질의 염기소열, 이거 연구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우리의 몸, 거기에 약을 발견해요. 그래서 병들어서 죽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교통사고로 죽거나 자살하거나 하지 않으면 흑제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상상해보세요. 어떤 정치 지도자를 생각해보세요. 우리 회사의 CEO를 생각하는데 정말 악독 CEO이시고 그분이 150살 산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분이 150살까지 나라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에 정신이라 인간의 정신. 인간의 정신 속에서 그래도 이것을 갈고 닦을 수 있는 것들은 저의 경험으로는 글쓰기예요. 글쓰기는 인생의 가장 전점이었어요. 거기에서 다 어휘를 발견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주목시켜서 다른 사람은 그냥 아까 얘기한 것들이에요. 글쓰기는 달리기와 같습니다. 달리기는 언제든 마음 안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달리기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은 오직 운동화뿐입니다. 준비할 것은 몸 닿는 배를. 딱 59분. 전라북도에서 어떤 뉴스가 나올 때 저도 밖에서 신나고 그랬습니다. 순창에 온자실을 지금 개발해서 제2의 온자쌤을 지금 꾸미고 있는 일이 있어요. 응원해 주시고 제 친구들이 다 제가 우리 이제 고향에 계신 분들 40 전주고등학교 48에 장창한 사람이 많아요. 정동영, 송아지, 신경민 등등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이 온자쌤 얘기를 하면 다 약 잘못 먹었어요. 왜 그래? 왜? 숲으로 들어간 상놈이 아주 할 일이 많아요. 귓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동영 장관한테 그때는 이상했어요. 귓동으로 만들었잖아. 아니 귓동으로는 들었지. 온자쌤 여러 번 다녀보고 깜짝 놀라고 어떻게 하면 지금 와서는 송하진 지사들도 아니 그 왜 고향에다 안 하고 거기다 하고 그러네. 그때는
뚱뚱으로 안 그랬잖아. 이제는 세월이 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이 쉬는 이 시대에 마음상, 힐링상, 마음 이것도 산업이 된다, 직업이 된다. 전라북도의 그런 거점들이 생기기를 꿈꾸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소속을 밝힌 후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분. 원래 이런 분위기인가요? 명랑을 하고 나면 이렇게 다 얼어붙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 이름으로 호명해가지고 제가 친구지가 아닌데, 저는 이 아쉬운 게 제가 그 깊은 생활 속 공달샘 충주도 가고 그랬는데 왜 이것을 전주나 전라북도에 만들지 않고 왜 다른 시도한테 갔느냐 질문을 했었어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한 얘기대로 한번 해주세요. 버전이 여러 개야. 뭐라고 들었어요 그때? 그리고 보완을 해드릴게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때 전라북도에서 이걸 그러니까 좋게 보지를 않고 스카우트 개념으로 보지 않고 제가 막 그 부지를 찾으러 다니는데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그랬어요. 뭐 지원책도 없고. 근데 충주는 그게 아니더라. 다른 시도는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뵐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보충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아침 편지에 있잖아 2003년 9월 4일 꿈이야기 12가지 중에 11번 제목이 깊은 산속을 옮겨서 제가 꾸는 꿈의 종합편입니다 하고 쭉 썼어요. 근데 그 글을 읽고 그 엄태영 제천에 지금 국회의원 그때 시장하실 때 저를 초청했어요. 특강을 했어요. 이 꿈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 바쁜 양반이 10번 제 아내하고 그 엄태영 시장 부인하고 친구가 됐어요. 제천을 다 다니는 거예요. 거기가 그 호수가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풀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그때 한 60만 평을 얘기했거든. 도저히 뭐 안 돼. 좋은 터가 있는데 여기는 민가가 뭐 있어서 안 되고 그거 풀기도 해요. 근데 한창이 시장 충주에 이분이 아침 편집 보다가 휴양림을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한 70만 평 되는 휴양림 안에 사유지가 좀 있었어요. 그 복장을 해가지고 혹시 여기에 몇을 세울 수 있으면 그걸 좀 매입해서 같이 해봐. 그래서 우리는 그 휴양림 안에 있어요. 깊은 곳에. 안 개발이 되지 않고 됐는데 늘 아쉬운 게 여러 번 왔지 전라도에 국장도 만나고 그러면 좋네 친구들 그때 좀 이제 뭐 대통령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랬는데 딱 얘기한 거죠. 약 잘못 먹었어. 왜요? 왜 자꾸 숙보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야, 내 마음 산업. 이게 우리가 뭐 4차 산업, 5차 산업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음 산업이 AI하고 겹쳤을 때 이것은 폭발적인. 우리는 예술, 문학 이런 기반이 깔려있는 동네 여기에 선수들이 나와. 선수를 키워야 어떤 선수? 대통령 같은 그 분야에 그리고 AI 하고 노는 사람. 자, 운전을 이렇게 배우잖아요. 옛날에는 운전을 배우면 직업이었잖아요. 지금 운전 못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근데 운전을 잘하면 가장 운전 잘하는 사람하고 최고 상위가 누구일 것 같아요? 우주선 운전은 조종사 아니겠어요?
우주선 조종사가 우주선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거 AI를 공부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아, 노도원 선생님 이제는 노도원 선생님이 우주선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생성해요. 내가 꿈을 꾼다. 타보니까 이거 안 돼. 그럼 얘가 AI가 기존에 있던 우주선을 놓고 개조해서 새로 만들어줘. 이게 산업의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직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연봉 5천억짜리가 탄생해서 20대입니다. 빈부격차 엄청난 거예요. 1인 기업이 수없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작가가 되고 모두가 AI 1인 기업입니다. 그 1인 기업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공무원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 토대 위에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창출됐습니다. 20년 전에 아침 편지 있을 때도 기부사송 달성 만들 때도 정말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AI 시대 모든 것을 with 뒤에 붙여 with AI with AGI with ASI 여기에 질문 주제에서 하나 들어갑니다. 제가 이걸 연구하고 있어요. with emotional intelligence 감정 그래서 이 AEI 연구원 근데 이 그냥 제목만 가져가지 마시고 제가 끌어가게 해야 돼. 방향을 잡아야 돼. 그래서 막 연말 한 5년 몰입하고 선수들 많이 만드는 정말 강력해집니다. 자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동영상인 공개하시기 있겠습니다. 전달은 지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